예비중 학부모님들이 진짜 고민하시는 문제가 중학교 올라가서 공부량도 많고 또 수행평가도 늘어나서 못 따라갈까봐 걱정이 많이 되시죠. 오늘 이 영상만 보셔도요, 중학교 가서 성적은 확실히 오를 거예요. 안녕하세요,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예비중 1, 초등 고학년 학부모님들을 위한 중학생이 되기 전 꼭 준비해야 할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이전에 지난 영상을 보시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댓글과 반응이 많으셨는데요. 그래서 위에 다시 올려놓을게요. 시청하시면 예비중 학부모님에게 정말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단 하나만 시청하셔도 앞으로 3년을 좌우할 거예요. 이제 예비중 1 아이들이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는요, 바로 학교 생활에 집중하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올라가면 학습 습관, 또 사춘기 이런 부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학교 생활에 집중하고 충실하도록만 도와주셔도 전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초등 때는 학원을 다니고 여러 가지 체험학습도 하고 학교 생활에 대한 부담은 크게 있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중학교를 가서 올라가면 이제 지각하지 않고 등교하기, 또 수업 시간 선생님 말씀 잘 듣기, 숙제, 수행평가 등 이런 습관이 바로 공부와 사춘기의 직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뭐 엄청난 양의 숙제와 또 각각 자기 학원에서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자칫 우리가 흔들리고 또 편중된 과목에 쏠림 현상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학교 생활보다 학원을 더 중점적으로 다니는 실수를 하다가 보면 학교 생활 패턴이 무너지고요. 그런데 중학교 때 이런 학교 생활 습관을 잘 잡아두지 않으면 고등 가서 갑자기 충실해지기 절대 쉽지가 않아요.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사실 중학교 공부는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우등생이 될 수 있지만 잘못된 우선순위로 인해서 학교는 등한시하고 학원 위주의 뺑뺑이를 돌다가 학교 적응을 못하게 되거나 또는 선생님들에게 좋지 않은 평가나 아니면 친구들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성적이 훅 하고 떨어져서 적응을 못해서 자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순위를 학교 생활로 잡고요. 지금부터 그런 습관을 잡아둔다면 중학교 가서 자연스럽게 우등생이 될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부모님의 역할의 변화인데요. 이 부모님의 역할이 감독에서 조력자로 바꿔야 하는 시기인 거죠.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초등 때는 부모님 말을 곧잘 듣던 아이가 중학교를 가게 되면 자기 의사가 되게 강해지고 또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너무 낯설고 두려운 그런 시기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가 설마 올까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준비 안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아이와 감정 다툼도 일어나고 초등 때처럼 컨트롤을 하려다가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가기 전에 어떤 것보다도 부모의 역할 변화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을 연습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잔소리 이만큼 올라오더라도 공감해주고 아이 의사를 물어봐주고 이런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중학교 가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학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훨씬 이런 고민되는 부분이 줄어들 거예요. 이제 괜히 공부 좀 시켜보려고 하다가 잔소리 하다가 아이가 욱 하고 반항하고 그때 학업을 딱 접는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아이를 공감하고 아이 의사를 물어봐주고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면 중학교 가서 더 열공하고 사춘기도 무리 없이 지나갈 거예요. 이건 확신해요. 이제 세 번째는 스마트폰 관리를 꼭 해주기인데요. 지금도 스마트폰 때문에 고민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가면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그래서 중학교 가기 전에 스마트폰에 대한 일정 사용 규칙을 정하고 습관을 들이기를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기분이 좋으면 그래 해 이렇게 허용을 하고, 또 기분이 별로 안 좋거나 애가 잘 안 하는 것 같고 이럴 때는 하지 마 이러면서 막 윽박 지르게 되고 우리가 오락가락 하게 되는데요. 중학교로 올라가서 스마트폰을 이제 생각보다 힘들어지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그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틀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 때 아이와 잘 상의를 해서 스마트폰을 굳이 사용한다면 부모의 통제가 가능한 거실 공부를 하자거나 아니면 방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두게 하는 이런 규칙을 아이와 의논을 하고 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이때 필요하더라고요. 만약 이제 스마트폰 대신에 공폰을 쓰겠다라고 아이가 결정을 한다면 그 귀한 시간과 공부에 쏟는 열정값을 환산을 해서 이제 대학 갈 때 아이 통장에 장학금으로 입금을 쫙 해주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것도 제법 효과가 좋은데요. 정말 그렇게 해서 명문대를 간 친구가 이슈가 되기도 했었어요. 사실 이제 중학교는 스마트폰과의 전쟁이다 이런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골머리를 썩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규칙을 미리 정하고 좀 실천하도록 도와줘서 중학교 때 흔들림 없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네 번째는요, 내신 관리 연습하기예요. 이제 내신이 중학교 내신 의미가 없다, 있다 의견이 분분하죠. 그런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신을 잘 받는 습관을 들인 아이들이 결국은 고등 가서 최상위권이 된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내신에 올인하라는 게 아니라 내신 관리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한데요. 그 습관을 이때 들이지 않으면 고등 가서 갑자기 절대 잡히지가 않거든요. 뭐 거의 불가능이죠. 그래서 단지 조심해야 되는 건 중등의 이제 절대평가 점수를 보고서 우리 아이가 올레이다 라고 좋아하면서 고등 때 1등급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오산이고요. 그때는 이제 고등 내신이 고등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중등 내신의 의미가 있다 없다를 따지기 이전에 고등 때 갑자기 아이의 습관을 바꾸기가 불가능하니 중학교 때부터 내신 루틴을 잘 잡아서 몸에 체화를 시키도록 도와주시는 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할 다섯 번째는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국영수 주요 과목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독서와 한자, 컴퓨터 활용에 대한 기초 다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먼저 독서를 충분히 하고 재미있게 할 절호의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이 시기에는 독서를 한 후에 중요하고 기억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메모를 하고 또 스토리를 핸드폰 영상으로 찍어서 저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제 책을 읽고 너무 무겁게 일일이 독서장을 쓰고 이러면 질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독서도 재미있고 또 토론 발표 연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자는요, 전혀 공부하지 않은 친구라면 중고등 때 교과 과정에 한자 용어가 정말 많아서 뭔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가볍게 기본 한자 책을 한번 훑고 가면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일단 용어가 쉽게 들어오고 교과 과정을 무겁게 느끼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컴퓨터 활용도 조금 준비하고 가시면 중학교를 가서 수행평가를 할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약하다면 한 번쯤 다뤄보고 가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비 중1 부모님과 아이들이 꼭 해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실천해 보셔도요, 중학교 들어가서 탁월한 우등생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드린 마음은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